단순한 열정. 아니 에르노 지음. 작년 9월 이후로 나는 한 남자를 기다리는 일, 그 사람이 전화를 걸어주거나 내 집에 와주기를 바라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. 나는 슈퍼마켓에 가고 영화를 보고 세탁소에 옷을 맡기러 가고 책을 읽고 원고를 손보기도 하면서 전과 다름없이 생활했다. 그러나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이 아니었다면, 그리고 끔찍스럽게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상마저 내게는 불가능했을 것이다. 특히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면 내가 완전히 넋을 잃고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. 말이나 문장, 웃음조차도 내 생각이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내 입속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듯했다. 게다가 나는 내가 한 행동, 내가 본 영화, 내가 만난 사람들을 또렷이 기억해낼 수가 없었다. 나의 모든 행동이 자연스럽지가 않았다. 내 의지나 욕망, 그리고 지적 능력이 개입되어 있는 행동, 즉 예측하고 찬성하고 반대하고 결과를 짐작하는 그러한 행동들은 오로지 그 남자와 관련된 것뿐이었다. 신문에서 그 사람의 나라에 관한 기사를 읽는다. 그 사람은 외국인이었다. 옷과 화장품을 고른다. 그에게 편지를 쓴다. 침대 시트를 갈고 방에 꽃을 꽂아 놓는다. 다음 만남을 위해 그에게 잊지 않고 말해야 할 것과 그의 관심을 끌만한 이야기들을 메모해둔다. 함께 보낼 저녁을 위해 위스키와 과일, 각종 음식을 사둔다. 그 사람이 오면 어느 방에서 사랑을 나눌지 상상한다.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내가 관심을 갖는 유일한 화제는 그 사람의 직업이나 나라, 혹은 그 사람이 가봤던 장소 등 그 사람과 관련 있는 것들 뿐이었다. 언젠가 한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내가 갑자기 그녀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인 적이 있다. 그녀는 내가 이야기 자체보다는 자신의 화술에 이끌려서 그런다고 생각하는 눈치였다. 그러나 사실은 A가 나를 만나기 10년 전 아바나로 출장 갔을 때 여자가 말한 피오렌티토라는 나이트클럽에 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, 오직 그것이 내 흥미를 끌었을 뿐이다. 내가 피오렌티토에 대한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자 고무된 그녀는 내게 무척이나 세세하게 그곳을 묘사해 주었다. 마찬가지로 책을 읽을 때 나의 마음을 휘어잡는 문장은 남녀관계를 묘사한 대목이었다. 그런 내용은 내게 A에 관한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고 사실이라고 믿고 싶었던 것들에 확신을 주었다. 가령 그로스만의 삶과 운명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포옹할 때 눈을 지그시 감는다라는 구절을 읽으면 A가 나를 안을 때 그렇게 하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. 책에 쓰여 있는 그 밖의 다른 내용들은 그 사람과 다시 만날 때까지의 빈 시간을 메워주는 수단일 뿐이었다. 약속 시간을 알려올 그 사람의 전화 외에 다른 미래란 내게 없었다. 내가 없을 때 그의 전화가 올까봐 그가 알고 있는 일정에 한해서 일에 관계된 어쩔 수 없는 용건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외출을 하지 않았다. 또 행여 전화벨 소리를 못 들을까 진공청소기나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는 일조차 피했다. 때때로 전화벨 소리는 수화기를 천천히 집어들고 여보세요? 라고 말할 때까지의 짧은 순간 동안 내가 가졌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기도 했다. 그 사람의 전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면 실망이 너무나 큰 나머지 전화선 너머에 있는 상대방을 증오하게 될 정도였다. 그러나 A의 목소리를 확인할 때는 거의 질투심마저 잃었던 고통스럽고 긴 기다림이 너무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려
마치 제정신을 잃었다가 느닷없이 정상으로 돌아온 듯한 기분이었다. 나는 또한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의 태연함과 그것이 내 삶에서 차지하고 있는 터무니없는 비중에 크게 놀랐다. 그 사람이 1시간 후에 도착한다고 알려오면 그런 경우는 그가 아내의 의심을 사지 않고 늦게 들어갈 수 있는, 말하자면 좋은 기회였다. 나는 또 다른 기다림 속으로 빠져든 나머지 생각을 할 수도 무언가를 바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. 내가 즐길 수 있을지 자문해 보아야 할 정도였다. 샤워를 하고 유리잔을 꺼내놓고 매니큐어를 바르고 집안을 정돈하는 일 등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고 그저 마음이 들떠서 부산을 떨 뿐이었다. 나는 내가 기다리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. 자동차가 문 앞에 와서 멈추는 소리, 자동차 문이 닫히는 소리, 문지방을 넘는 그 사람의 발소리가 들리는 순간이 오면 나는 항상 온 신경이 곤두서면서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했다. 그 사람이 전화로 사나흘쯤 후에 들르겠다고 알려와 그 사람과의 다음번 만남까지 시간 여유가 생기면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해야 할 일들, 예를 들면 친구들과의 식사 약속마저 짜증스럽기만 했다. 그 사람을 기다리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.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해서 우리의 약속이 깨지면 어쩌나 하는 조바심에 시달렸다. 어느 날 오후 나는 차를 몰아 집으로 가는 중이었고 그는 30분쯤 후에 도착할 예정이었다. 그때 문득 교통사고가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. 그러자 곧 내 삶이 여기서 끝나게 될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들었다. 일단 화장을 하고 머리 손질을 하고 집안 정리를 끝내고 나면 설령 시간이 남는다 해도 원고를 고친다거나 책을 읽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했다. A를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일에 조금이라도 정신을 빼앗겨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. 나는 가끔 백지 위에 날짜, 시간, 그리고 그가 올 거야 라는 문장을 적고 그 사람이 오지 않으면 어쩌나, 그 사람의 사랑이 식었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운 마음을 끄적였다. 그리고 저녁이 되면 같은 종이에 그 사람이 왔다고 쓰고 우리 만남의 세세한 사항들을 두서없는 글로 적어두었다. 그런 다음 그 사람을 만나기 전과 후에 쓴 두 글의 내용이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을 보고는 잠시 멍한 기분을 느꼈다. 두 글 사이에는 값을 따질 수 없는 그 사람과 내가 나눈 대화와 몸짓이 있었다. 나는 글쓰기를 통해 그것들을 붙잡아두려고 했다. 그 사람의 자동차 르노 25가 멈춰서는 소리와 떠나려고 시동을 거는 소리에 의해 다른 시간들과 엄격히 구분된 이 시간의 공간 속에서 나는 이 남자와 함께 침대에서 보낸 오후 한나절의 뜨거운 순간이 아이를 갖는 일이나 대회에서 입상하는 일, 혹은 멀리 여행을 떠나는 일보다 내 인생에서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. 사실 그 순간은 단지 몇 시간 동안 지속되었을 뿐이다. 나는 그가 도착하기 직전에 시계를 풀어놓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차지 않았다. 반면에 그는 언제나 시계를 차고 있었다. 그리고 난 머지않아 그 사람이 조심스레 시계를 훔쳐볼 시간이 다가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. 나는 얼음을 가지러 부엌에 들어가서 문 위에 걸려있는 벽시계를 쳐다보며 2시간밖에 남지 않았어. 이제 1시간, 혹은 1시간 후면 저 사람은 가고 나만 혼자 남게 되겠지 하는 말들을 힘없이 중얼거렸다. 그러다가 문득 도대체 현재란 어디에 있는 걸까 하고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다. 그 사람은 천천히 옷을 입으며 떠날 준비를 했다.
나는 그 사람이 와이셔츠에 단추를 채우고 양말을 신고 팬티와 바지를 입고 나서 넥타이를 매기 위해 거울 앞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바라보았다. 이제 재킷만 걸치면 저 사람은 떠나겠지. 나는 나를 관통하여 지나가는 시간 속에 살고 있을 뿐이었다.